아무래도 힘들겠죠. 레지던트 할 때는 죽어나는 거죠. 힘들죠. 그 항문외과 교수 빼왔죠. 항문외과 교수님 그렇게 찌질하지 않습니다. 겁나 무서워요. 항문외과 교수님.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나중에 생기죠. 책임 문제가 제일 커요. 원장님은 원래 대학병원에서 외과 교수님이셨던 거죠? 그렇죠. 외래 교수 역임했습니다. 그러면 요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중증외상센터 보셨어요? 네, 봤어요. 어떠셨어요? 그거 보고? 나의 직업을 드라마로 보니까. 그 음. 드라마랑 보면서 제일 다른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잠깐만요. 다른 과 교수들한테 막 엄청 무례하게 굴면서 다른 과 스태프들 빼가고 그렇죠, 막 그렇죠. 훔쳐오고 막 이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중증외상센터의 교수는 일반외과, 외과 교수님. 그 항문외과 교수 빼왔죠. 맞아요. 항문외과도 외과예요. 분과예요. 그래서 외과를 전문의를 따고 항문외과를 하려고 하는 선생님을 응급 중증외상센터로 뺏어온 거죠. 어쨌든 외과 전문의 수료를 마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한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항문 한다고 이제 되게 막 피나는 거 막 어리버리 하잖아요. 실은 그분도 레지던트는 외과로 다 따신 분이에요. 간 수술도 다 들어갔고 대장 항문 수술도 했고 위암 수술도 했고 다 마치고 나오시는 분인데 항문외과 그 선생님 되게 너무 어리버리하게 나오셨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잘 풀려서 다행이긴 한데 연기도 너무 잘했고 항문외과 교수님 그렇게 찌질하지 않습니다. 겁나 무서워요. 항문외과 교수님 카리스마 작살납니다. 대장암 수술하시는 분이 항문외과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대장 항문외과라고 하거든요. 그 항문외과 교수님이 치질하는 교수님 아니에요. 대장암 수술하는 교수님. 대학병원에 치질 수술도 잘하네요. 항문외과 교수님도 카리스마 엄청나고 항문외과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도 하시는 분들, 유능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던 교수님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개두술까지 헬기에서 하진 않아요. 첫 번째는 환자 바이탈, 혈압이나 맥박 이런 거를 잡는 데 주력하고 보통 라인, 중심정맥이라고 하거든요. 경정맥이나 세고라정맥으로 관을 연결을 해서 수액을 때려 부어야죠. 혈압이 떨어지니까 수액을 때려 붓거나 수혈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헬기에서 보통 이루어지고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 진행하고 개두술을 보통 합니다. 주지훈 씨는 워낙 이제 내가 봤을 때 이거다, 지금 안 하면 죽는다 라는 이제 골든타임을 가지고 한 걸로 나오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면 보호자 동의만 있다면 이 부분이 제일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열심히 해서 환자가 살아도 머리를 열어서 살았는데 후유증이 남거나 합병증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의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나중에 생기죠. 책임 문제가 제일 커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급하게 해야 살 수 있는 경우도 많은 건가요? 많죠. 정말 많고요. 골든타임. 초반에 처치가 어떻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 죽고 사는 게 바로 결정이 됩니다. 3시간 만에 간이식을 드라마에서. 하면 간이식 수술 교수님마다 병원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 기본 10시간은 넘게 걸린다고 봐야 돼요. 간을 공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간을 주는 사람의 간을 제거하는 데만 3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그 간을 받아서 테이프로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간이랑 연결하면서 옆에 간에서 나오는 그런 관들, 혈관들 이런 것들도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연결하는 시간이 3시간으로 절대 안 돼요. 혈관들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몇 개나 연결해요? 그거는 되게 전문적인데 꼭 연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큰 정맥, 그리고 간 동맥, 그리고 총담관이라고 해서 간에서 담즙을 만들잖아요. 그 담즙이 나오는 길, 이거 3개를 꼭 연결해야 되는데 이걸 연결하는 거 이제 이렇게 루페라고 해서 마이크로 안경을 쓰고 연결을 해요. 이제 그 수술하는 게 이제 속도의 차이는 교수님마다 많겠지만 기본으로 그거 3개 연결하는데도 3-4시간 걸립니다. 그게 아주 작은 혈관인 건가요? 네, 작은 혈관이죠. 그리고 혈관벽이랑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둘러가면서 꼬매야 되죠. 지금 이렇게 해야지만 볼펜 심보다 조금 더 클까요?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되는 혈관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첫째는 연결하고 나서 잘 가야 되잖아요, 피가. 그러려면 아주 가는 실로
이렇게 연결해 놓고 여기 꼬매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꼬매야 되죠. 그럼 눈에 잘 안 보여요. 어깨 안 아파요? 교수님 이렇게 잘 하시겠죠. 어깨가 아픈 것보다는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간 쪽으로는 쳐다도 안 봤는데 일단 수술하면 10시간. 앉아서 수술하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앉아서 수술하는 거 그거 이제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로봇으로 이렇게 수술하는 분도 있죠. 앉아서 화면을 카메라를 뱃속에 놓고 그걸 로봇으로 영상을 보면서 수술하는 요즘에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편하긴 하겠죠. 지금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그게 제일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나도 대학병원에서 남아서 외과 의사를 오랫동안 했으면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그런 일은 물론 외과를 선택할 때 그런 게 멋있어서 외과를 선택했지만 어쨌든 계속 남아서 응급의학과 아니면 외상센터 이런 데 많이 돼 있거든요. 특히 제가 나온 길병원 같은 경우도 인천 길병원도 외상센터가 아주 크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남아있는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데 고생하겠죠. 이제 그만큼 좀 보람도 크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힘들겠죠. 물론 교수들 일단 맨파워가 돼야 되니까 교수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여러 교수가 있고 로테이션이 잘 돼서 쉬는 날 잘 쉴 수 있다면 괜찮겠는데 실제로 그런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쉴 때 잘 쉬고 그런 외상센터 의사가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레지던트 하실 땐 어땠는데요? 레지던트 할 때는 죽어나는 거죠. 힘들죠. 당직이 워낙 많고 저희 당시에는 제가 레지던트 할 때가 벌써 10년, 1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퐁당퐁당 이제 3, 4년 차 되면 그래도 퐁당퐁당이라고 당직표가 나오거든요. 퐁당퐁당이라는 거는 당직은 당직날, 퐁은 쉬는 날. 근데 그 쉬는 퐁이 하루 전체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는 게, 저녁에 퇴근하는 게 쉬는 날이에요. 아침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일하는 게 당이에요. 쉬는 날이 없는 거죠. 하루는 잠을 자고 하루는 잠을 안 잔다. 물론 이제 숨어서 자긴 하겠지만 하루는 집에 갈 수 있고 하루는 집에 못 가는 거죠. 그게 3, 4년 차 때 얘기고 1년 내내 그런. 실제로 1, 2년 차 때는 더 하죠. 1, 2년 차 때는 백당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 1년 차, 외과 1년 차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100일 연속 당직을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3개월 후까지 병원에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삐삐를 달고 계속 호출 받아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호출이 없을 때 쪽잠 자고. 잠은 몇 시간이나 자요? 그게 이제 그때그때 다른데 환자가 정말 없을 때는 그래도 한 2-3시간 잘 수 있고 환자가 많을 때는 밤새는 일이 허다하죠. 100일 당직 끝나면 퐁당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씻고, 입 닦고, 밥 먹고 이런 시간은 없어요? 그 중간에 뛰어가서 밥 먹고 기댈 때만 있으면 기대서 자는 거죠. 보통 저 때는 수술실 탈의실에서 많이 자고 당직실에서 이렇게 자다가 호출 못 받으면 박살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무슨 동기로 그렇게 그걸 다 버티신 거예요? 첫째는 많은 메이저 과들은 그렇게 했어요. 뭐 외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내과도 백당 같은 거 있었어요. 메이저 과들. 보통 내외산소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부인과도 쉬울 것 같냐? 그렇지 않아요.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고 소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까지 해서 메이저 내외산소정이라고 하는데 다 힘들어요. 1년 차 때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병원에 살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공의 법이 생기면서 근로자법이 조금 강화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없어졌죠. 외과 지금 기피하는 과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렇죠. 외과는 실제로 올해 몇 명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올해 작년에는 거의 안 나왔겠지만 많이 기피하죠. 첫째는 힘든 건 괜찮아요. 젊었을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 열심히 일하고 힘들고 또 그 와중에 또 환자 살리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외과를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물론 힘들어서 나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긴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외과를 지원을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두 번째 있어요. 외과 전문의를 하고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대학병원에 남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고생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대학병원에 남지 않고 나와서 보통 이제 종합병원으로 많이 가거나 개업을 하거나 하게 되는데, 일단은 나오면 외과는 조금 힘들긴 해요. 다른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비해서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많겠지만 효능 면에서 좀 차이가 나고, 또 이제 종합병원에 외과로 과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소득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열심히 하고 나왔는데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좀 허탈할 때가 있죠. 첫째는 사명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그 맛이 들리면 정말 내가 몸 너무 힘들어도 이렇게 하겠다, 그런 사명감이 아마 첫 번째 있을 거고, 점점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적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럼 실제로 백강학 교수 같은 사람이 보신 적 있어요? 그렇죠. 이국종 교수님이나 너무 오랫동안 응급실에 계신 분들 많이 있죠. 네. 힘들죠. 힘듭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거, 환자를 살릴 때마다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구조가. 병원에서 쪼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환자 치료하는데 위축되겠죠. 폐기를 띄운 애 만에 띄우면 적자다, 뭐 이러면서. 근데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깝고, 그거 있잖아요. 어디가 돈 제일 많이 버냐? 1등이 장례식장, 2등이 주차장. 이게 현실이, 병원의 현실이에요. 실제로 의사가 환자 살리기 위해서 병원은 차렸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자가 나서는 안 된다. 당연히 운영진에서는 싫어하겠죠. 그게 좀 안타깝죠.